민주당 역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표결 직전에 병원을 찾은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도 무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대표님이 힘드시죠.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전화하는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 나갈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저희들이 짚어볼 대목은 저 인사가 아닙니다. 자, 기자들 나가라고 하고 문 닫고 두 사람이 나눴던 비공개 자리에서 했던 대화,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박강원 원내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편향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당내에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지금 표단속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편향적 운영, 여기서 사람들이란 의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당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많답니다. 지금 표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랴부랴 내놓은 약속, 앞으로 그래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꼭 말씀 전해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친명 비명 없다고. 자, 요 맥락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최지원 기자? 저렇게 이제 면담을 장시간 하고 와서 그 다음 열린 의원총회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저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제 통합기구,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요구는 지금 지도부가 워낙 친명계 의원들로만 채워져 있고 당 운영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해달라. 그리고 또 그게 향후 공천 그리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올 수 있는 파급력까지도 대표가 나서서 먼저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중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충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를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 그 깊이도 별로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필요한데 비명계 의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위가 매우 낮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좀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대표가 스스로 표결 직전에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 1차 역풍을 불렀고 그 이후에 저 담론 이후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서 그 가결로 결집됐던 비명계 의원들의 표심이 더 굳어졌고 더 확고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계시니까 요 질문 드리죠. 자, 의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물론 국민들이겠죠. 뭐 그거야. 하지만 좀 더 솔직해지면 내 공천입니다. 다음 총선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재명 체제가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앞으로 이재명 체제가 쭉 간다면 과연 나는 다음 총선 때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일부 의원들은 이미 자기 지역구에 친명계 신인들, 정치 신인들 와서 다음 총선 나가겠대요. 이렇게 두려운데 앞으로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한다. 그 말이 과연 죄송합니다, 표현이 먹혔을까요? 효과를 거뒀을까요? 결국에는 안 먹힌 거죠. 결국에는 안 먹힌 거죠. 저도 이제 저희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친명계 출마 예정자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이 대표적인 비명계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활동하고 사무실을 내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데 아마 박강원 의원께서 찾아가신 것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뭐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그 비명계를 설득하기에는 불충분했다.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공천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회의원들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지훈 기자, 제일 궁금한 거 지금
녹색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 앞으로도 계속 할 건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슨 메시지가 나온 게 있는지, 이게 지금 가결됐는데 아직 메시지가 없어요. 예, 전혀 내지 않고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입장을 내는 게 다소 이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의원들이 분출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단식 중단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 생각은 없지만 이제 주변에서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이러면 영장 실질 심사 가능할까요? 지금 그 법원도 아니 지금 단식하는 사람 보고 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재판하고는 좀 달라서 영장실질심사는 미뤄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미뤄줘도 제가 딱 한 번 미뤄봤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그 이상은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요 정도에 이제 일정을 하나 잡을 겁니다. 그러면은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사유서를 내면 그러면 이제 연기를 고려하는데, 그렇게 연기되는 것도 기간을 뭐 한 일주일 남짓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면 거의 바로 연기된 일정도 다 잡힐 것이다. 그럼 그 이상은 사실 불응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시도를 안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그 이상 못 나올 것 같으면 변호인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라,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는 아마 지금 한 2주 안에는 벌어질 것이고, 더 이상 못할 경우에는 서면 심사 혹은 뭐 영장실질심사 포기. 근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면 심사든 단식에 의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휠체어든 뭐 누워서든 가시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금 발언이 막 끝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들어보죠.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는지. 말할 것이 아니라 공개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에게 잔인한 말을 많이 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거둘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리스크란 것은 무뎌질 것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가실 때도 여럿이 함께가 아닌 혼자 당당히 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검찰 권력과 맞서다 쓰러지면 국민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인 사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법률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정 의원은 저렇게 내가 평소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좀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맥락상 뭐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자, 지금 원내 지도부 사퇴했잖아요.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까 궁금한데, 정청래 의원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막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정청래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부터요, 지도부 사퇴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면서 과연 누구 조우라고 지금 이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거냐, 검찰과 여당의 정부 여당 조우라고 지금 대표 사퇴하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방금 모두 발언에서도 그 해당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하거든요. 잠정적 가결 투표자에 대해서 당내 해당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제일 처음으로 꺼낸 말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거의 비열한 배신 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끝까지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 계시니까 이거 뭐 다른 당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원내 지도부 사퇴했죠. 이재명 대표마저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을 떠난다면, 사퇴를 한다면, 당을 떠나는 거 아니고, 그럼 당을 그동안 임시적으로 누가 이끌어야 될까? 그 아마 정청래, 지금 얘기를 한 정청래 최고위원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저희 당하고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 규정이 좀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승계 순위, 대표가 사고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승계를 누가 하냐 보니까 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 즉 최고위원 선거 때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승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면 만약에 지도부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 한에서는 승계 1순위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오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역할을 보고, 하거나. 예, 예. 사퇴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만 되면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 원내대표 사퇴했으니까. 박광원 대표가 사퇴를 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당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근데 뭐 해결할 문제가 쌓여 있는 건 민주당 앞으로 더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게 더 큰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어제도 가결 확정되자 이분들 곧바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당내 반란표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21일 오후 2시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민주당은 체포영장 무결하라! 이재명 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여기서 오늘 부결시키고 오늘부로 바로 국민 항쟁에 돌입합시다. 자, 바로 저 장면입니다. 가결이 되자마자 지금 이른바 개혁의 딸들인지 뭐 아닌 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자들이요. 저 절주망이 뭐냐? 저 뚫고 나가면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예요. 거의 1번인지 6번인지 6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국회의사당 진입하자는 겁니다. 과거 무슨 옛날에 트럼프 미국 정부의 뭐 이상한 모습을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경들이 지금 부랴부랴 경찰관들이 와서 저렇게 대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분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가결이 되는 순간 오열과 비명이 쏟아졌고 그러다가 최지원 기자 한 명은 아예 지금 뭐 연행까지 됐어요. 네, 저 차단막 지금 보신 것처럼 막 발로 찼고요. 그 국회 앞에 이제 차벽까지 설치를 했는데 물리력을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한 이제 60대 남성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사로 몰려가요. 저 하면 또 민주당사 쪽이거든요. 예, 당사에도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저렇게 항의를 했어요. 저 민주당사 앞에도 그 철제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나 들이지 못하게 하고 저희 취재진도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집회를 하다가 가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당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고까지 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어제 한 7,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극강의 대치 상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심하게 물리적 충돌로까지 벌어졌고요. 그 당사 앞에 지지자들은 아마 며칠 전부터 노숙을 하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막판 결집을 이뤘고 또 충돌 사태까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결표 던진 사람 누구냐?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러고 있어요. 예, 색출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 명단이 돌거든요. 한 30여 명 해가지고 의원 사진이랑 이름이 담긴 또 명단 돌아요. 네, 또. 그 구체적인 이제 표가 또 돌기도 합니다. 근데 아. 대부분 이제 비명계 의원, 또 친문계 의원, 원내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인데요. 아니 반대표 던졌다고 어떻게 확신하는데요? 저분들 중에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 중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뭐 이제 친 이낙연 계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있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명계, 그러니까 강성 친명계가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편 아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뭐 인증샷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인증샷은 또 뭡니까 저건? 예, 이게 민주당 모 의원이 이제 뭐 지지자한테 보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본인이 이제 불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자기 명패랑 본인이 불하고 쓴 야. 종이를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을 누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지금 보시면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인정한다 이런 글이 지금 어제 잠깐만요. 올라오고. 죄송합니다. 이거요. 가짜일 수도 늘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설마 아니 저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투표할 때 일반인들도요. 그 안에서 나 누구 찍었다고 인증샷 찍으면 안 되거든요. 에이 설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근데 저 사진이 지금 나무 책상이거든요. 어. 근데 저 그 표결하는 곳에도 나무 책상으로 돼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밖에 들고 나와서 사진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저게 이제 표결을 쓰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 아예 바깥으로 들고 지금 나와서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본인 명패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명패를 갖다 놓고 책상 위에 종이도 갖다 놓고 지금 보면 저 책상은 나무네요. 책상 같은데 아 그러면 이분 아닙니다. 괜히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분들 괜히 오해 살 수 있어요. 예. 그걸 어쨌든 접지 않고 들고 나와가지고 펼쳐놓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하도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설마 국회의원이 일반인들도 안 하는 저런 행위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저런 사진이 돌고 있대요. 가짜 뉴스겠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뭐 취재나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의원들의 민주당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원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결국 이 대표의 운명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풍이죠. 누가 저런 말에 겁먹고 오그라들 친구가 뭐 배치까지 달았겠어요. 아니,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했니? 이렇게. 정치 생명 끊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멍청한 것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은 본인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이 세력 전체가 진영 전체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소리보다도 더 격한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투표 전에 아까 강의원 특보 새로 임명된 강의원 특보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밝혀라. 으름장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까? 그 종교 탄압할 때 그 십자가 밟고 내가 기독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당신들한테 밝히라고요? 이런 강성 지지층의 이런 압박이 오히려 역풍이 됐다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데 조금 한꺼풀만 더 벗겨보시면 이 역풍이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 의원이라는 분도 학생운동 막판, 맨 마지막에 학생운동을 굉장히 세게 하셨던 분이고 한 20몇 년 전에 신문지상을 많이 장식했던 분인데 예.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분들의 이 특징이 어떤 식으로든 투쟁 대상을 만들어 놓고 투쟁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 활동의 원동력을 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뭐 독재, 무슨 야당 탄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강성인 분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가공의 투쟁 대상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행동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학생운동 끝난 지가 뭐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예. 국민들 대부분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30년, 40년 지나고서도 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두 분이 다 저희 출연하시는 두 분이 다 앞으로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총선 출마나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당원들 물론 당원이 당의 주인이죠. 하지만 의원들은요 이미 당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들은요 당원들한테 이미 검증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로 나갔잖아요. 게다가 상대당 지지하는 분들, 아닌 사람들, 중도층, 우리 유권자들한테 이미 검증은 받은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근데 의원들한테 내가 당원이라는 이유로, 당원권 가졌다는 이유로 뭉쳐서 의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심판하겠다. 이러면 당이 제대로 갈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함께 춤을 추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메시지가 저는 저게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막 본인이 이제 더는 당 같이 못하게 싶다. 결국 저 정기국회 끝나면 12월에 어차피 이제 그때 가서 뭐 일전 불사 뭐 이런 거 아닐까 보여져요.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 같다 이거죠. 자, 이미 깊은 곳에서는 심리적 분당 사태가 시작됐다. 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걱정 지금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분당의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또한 큰 쇄신의 기회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저런 강성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뭐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이제 억압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또 다른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저런 것을 이제 저렇게 세게 극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좀 약간 흥분 상태, 집단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데 조금 냉정하시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이제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풀고 나오셔가지고 어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단식 풀어야 된다. 이제라도 저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풀고 나오셔가지고 당원들의 그 마음을 다독거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단식을 이제라도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을 변수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졌대요. 언제입니까? 오는 26일입니다. 그 9월 26일 오전 10시에 그 서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담당 법관이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26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입니다. 예, 추석 연휴 직전인데요. 연휴가 28일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전인 26일이고 민주당은 그에 앞서서 이제 뭐 계속 이제 강성 반응을 하겠다, 쇄신 움직임을 보이겠다 해서 민주당도 지금 연휴 직전에 원내 지도부 싹 교체하고 지도부 물갈이한 다음에 더 색채를 친명계로 모으겠다 지금 지도부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연휴 전에는 강대강 충돌이 더 있을 걸로 보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26일 날 영장 심사할 때까지 이재명 대표 단식한다면 그쪽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최재형 기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된다 이러면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도 가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까지도 받을 수는 있는데 아마 지금 당내에서 예상하기로는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겠냐. 오늘 내일 중으로 단식을 풀고 이제 법원에 임하지 않겠느냐. 실제 심사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구자령 변호사님. 자, 26일 영장실질심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법원은 법원의 원칙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단식하고 건강 상태 안 좋은 건 모두가 알지만 피의자 쪽에서 그걸 사유서를 내지 않으면 그걸 고려해서 뒤로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25, 26 중에 정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여태까지의 선례에 비춰가지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법원은 그 원칙대로 딱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단식을 하든 뭐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건강 상태에 대한 거는 법 외의 사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명을 해서 연장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진단서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한 녹색병원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밀어주세요 하려면 병원에 진단서가 필요한데. 예.
녹색병원이 아무래도 얘기가 더 편하다. 그리고 사실 녹색병원의 의사가 예전에 인터뷰한 게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의 진단서 많이 발부할 때 노동자들이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게 잘 써달라는 부탁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물론 추정입니다. 아니 그건 예.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랬지만 과거에요. 지금 그럴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도 거기를 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인데 일단 사유서는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서는 필수고 연기를 시키기 위해서도 진단서는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영장을 기각해 주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걸 위해서도 진단서는 필요해요. 아하.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은 이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라는 주장도 하게 마련이거든요. 구속된 사람도 몸 아프다가 하면 보석으로 빼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필요는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넣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연기에 대해서도 심리는 할 텐데 연기는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조금 뒤로 잡는 건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많이 뒤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6일에 대해서 만약 포기하거나 이런 사유만 없으면 연기는 할 텐데 그 사유는 뭐 오래 고려할 사유는 아니라서 일주일어간 뭐 이 정도니까 추석 지나자마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여지는 있지만 오래 끌어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봤자 하루 이틀일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그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 미룬다고 해서 득될 게 전혀 없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건강 상태를 회복을 해서 서면으로 하면 좀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소명을 함으로써 뭔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의 결국은 건강 상태가 앞으로의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녹색병원에 갔답니다. 예. 그 지금 어떤 소식이에요? 저희 지금 취재진도 병원 앞에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 그 친명계 좌장격이죠. 정성호 의원이랑 김의겸 의원이 녹색병원을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어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공지를 한 부분이 오전 10시에 우원식, 박홍근, 김성환 의원 등이 지금 녹색병원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면담할 거다. 이렇게 또 공지도 했습니다. 예. 지금 오전부터 지도부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 대표가 지금 직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어제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고 박광훈 대표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이랑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 다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가 직접 정무직 직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업무 지시도 지금도 아직도 업무 지시를 내릴 정도 뭐 의식이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니군요, 전혀. 어제 그 표결하는 그 본회의장 모습도 병원에서 직접 TV로 시청을 했다. 이렇게, 생중계로 봤대요?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요. 뭐 대충 의식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친명계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향후 상황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병원에서도 단식은 계속하지만 뭐 링거라고 하죠.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뭐 병원에 있으니까 조금만 이상 있어도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 병원에서 앞으로 당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다 지시를 내리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집단적인 흥분으로 해서 큰 분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역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대표다.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단식을 풀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직무를 하셔야 되고 영장실질심사에도 당당히 걸어서 임해야 된다. 걸어 나가셔야 된다. 저 정도 건강 상태면 법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25일, 26일 요때 상황에 법원에 오셔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으시죠. 뭐 휠체어 타고 오셔도 되고 침대에 오셔도 됩니다. 하고서는 그냥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일정을 잡은 거는 하겠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못 가겠습니다라는 건 피의자가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소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 아무런 사유도 내지 않고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그냥
그냥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포기한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전망되나요? 자기가 유리한 내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다. 그냥 검찰 기록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럼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유명한 분들이 자기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통해 가지고 의견서는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판사에게 진정성 있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좀 임팩트가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꼭 기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아픈 모습이라도 보이고 막 이제 그런 행동들을 다 하게 마련인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내는 게 사실 본인 진술하고 거의 대등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만큼 했다는 것이고 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하지는 불출석하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모습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서 지금 단식과의 연관성을 뭐 변호사님께 이 질문 좀 뭐합니다만 지금 판사 입장에서 구속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단식 중이네. 이게 변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실 많이 상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단식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모이고 이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제가 했던 사건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검사가 구형을 했을 때 놀래가지고 상피고인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구형했을 때? 예, 근데 두드려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도 잘 마쳤거든요. 병원 가지 말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는 물론 다른 사건. 응급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법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